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의 노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김영만 옥천 군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뭐 군수님하고 저하고 가끔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저는 옥천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그 옥천 군수님 볼 때마다 갑자기 예전에 20년 전에 옥천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나서 참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옛날에도 뭐 저희들도 기억을 하니까요. 예, 지역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극하셨고 또 언론인으로서 활동하셨지만은 많은 분들과 교분을 가진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군수님이 이제 재선 군수신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그 초선 때는 뭐 나름대로 군수님 생각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이루신 것 같고 이제 재선 군수로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 지난 3년 한번 되돌아보시죠. 네, 뭐 저희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모토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사업 현장이건 민원 현장이건 항상 발로 뛰면서 공무원들과 또 이제 중앙에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덧 뭐 3년이 지났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해줬던 모든 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공직자, 주민, 그리고 또 우리 저를 비롯해서 옥천을 잘 인식하고 가까이 했던 중앙의 인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옥천군에서 중점적으로 그럼 추진한 시책은 무엇이고 또 민선 6기 4년 첫 출발 어떻게 하셨나요? 네, 뭐 저희들은 첫 출발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또 대개 이제 7월 초에 이 임기가 시작되니까 직원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왔던 일,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공과를 따져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수상도 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첫째 지금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인구 절벽 문제고 청년 문제이기 때문에 임산부들과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서 그분들과 이제 태교를 위한 꽃꽂이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하고 질문 답변을 거쳐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 지역은 다문화 가족 또 이 귀농귀촌 한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2세 분들과 청소년에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애기들이 자기 이름을 다 제가 일부러 기억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네. 그래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니까 처음에는 멀뚱멀뚱하더니 굉장히 친근감을 갖더라고요. 네. 그게 역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놀라운 것은 아주 어린 애들이 자기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역사,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퀴즈왕 선발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한 20여 명을 했는데 거의 다가 만점 맞았어요. 24개 항목을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러고 이제 뭐 중간에 또 저희도 결제도 하고 현장도 가봐야 되지만 저녁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청년 아동 주부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분들하고 발대식을 가져서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2명과 토의를 거치고 김준영 박사님 강의와 더불어서 디스커션을 하고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주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보냈고요. 지난 3년간에 대한 부분을 좀 몇 가지 요약을 좀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특징적인 것은 주민자치 1번지 주민이 만들어간 옥천이라는 모토로 출발한 옥천 군정이 스스로가 우리가 해나가려면은 어떠한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건전 재정성이 중요하다. 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하다 해서 312억 부채를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았습니다. 와우, 2015년에 다 갚음으로 인해서 2022년까지 저희들이 지불해야 될 이자 67억을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어떤 대단히 투자를 하거나 국가로부터 공모 사업에 당선될 수 있는 귀중한 그런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의료기기 밸리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1단계의 청산산업단지나 또는 의료기기 밸리 1단지는 성공을 해서 성공했습니다만은
이 단지가 559억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국가로부터 잘 인정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거쳐가지고 지금 70% 정도 지금 이 토지 매입을 해서 금년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보면 장룡휴양림이라고 아주 옥천에서 장룡산 휴양림. 네, 유명한 곳이 예,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예. 대한민국에서 피톤치트가 가장 많이 내장돼 있는 곳이다. 그래요? 산림청에서 그건 보도한 겁니다. 그곳에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 공약 사업인 힐링 1번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분야로 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거기다 합쳐서 150억을 좀 투자해서 좀 착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완공이 되면 명실공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휴양림이 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지역이 이제 옥천읍하고 구읍과의 관계가 좀 그동안에 소원한 부분을 최대의 통합 목표로 노력한 결과 시가지정비 사업 174억이라든가 또 이경수의 생가 보건사업 37억이라든가 지용선생 생가의 복원이라든가 등을 거쳐서 거기에 저희들이 한 게 전통문화 체험관을 지금 81억을 들여서 건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 우리 이 향수 늘머니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29억 사업이고 상계 체육시설 사업은 완공이 됐습니다만 이것과 더불어서 한옥마을 살리기 네. 그리고 사마소, 향교 이것들이 연결이 되면 명실공한 그런 구읍이 관광단지와 생활 어떤 편의시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작은 영화관을 바로 옆에 이제 건립을 하게 됩니다. 25억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저희들로서는 지역의 균형에 대한 부분이 읍면에 걸친 균형발전 사업으로 권역 사업이라든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행복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모토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온문화에 대한 부분하고 묘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에 이 묘목과 옷에 대한 특구로 지정이 돼서 이 묘목에 대한 옷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향리 일부에다가 온문화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94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서 이미 이제 조성 끝난 뒤에 2단계로 저희들은 이제 거기다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원으로 넘어가서 묘목에 대한 사업이 우리가 이제 특구로서의 명실공한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제 묘목 세계화 선언을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일양산 묘목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194억 정도, 166억 정도 투자를 하고 또 저희들이 또 묘목 유통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3년 동안 한 것 중에 좀 큰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어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구 문제라든가 청년 문제라든가 시장 경제 활성화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옥천포도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국가 브랜드 대상 또 포도 부문에서 이제 7년 연속으로 이제 대상을 맞습니다. 수상하셨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요번에 그 포도 복숭아 축제가 그 21일부터 열리는데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네. 그 포도 복숭아 축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이제 국가 브랜드 대상 7년 연속이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은 이제 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전 산업 분야에서 이 우선 공감성, 네.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인지도,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이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뽑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7년 연속을 공교롭게도 제가 민선 5기 취임해서 지금까지 한 해도 안 빼놓고 딱 맞네요. 네,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깨알 자랑해 주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포도 역사가 87년 역사로서 특히 시설하우스 포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발상지입니다. 정말 전국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포도시험연구소도 옥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최고의 청정국가라고 하는 뉴질랜드에 저희들이 최초로 포도를 수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등에 포도 수출한 것은 좀 그래도 덜하지만 뉴질랜드까지 포도 수출했다는 것은 사실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7년 연속 받게 됐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만 이제 11번째 축제가 이번에 열리게 됩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와서 보시는 분들이 다 립 서비스로 하고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막 포도 막 밝게 하고 막.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가 시간 부족해서 못할 정도인데, 첫째는 딸기 체험부터 거기서부터 또 케이크도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물고기 잡기 체험서부터 낚시 부분, 또 그리고 이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다양하며, 또 뭐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콘테스트도 하고 또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포도에 대한 부분을 와서 보시면 너무 다양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포도 복숭아에 대한 진열을 한 70여 가지를 쭉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맛에 대한 체험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브릭스에 대한, 당도에 대한 부분 다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렴한 가격으로 사시갈 수 있고, 두 번째는 택배로 다 송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지정만 하고 가셔도 되고, 예. 그리고 나가서 깜짝 쇼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 경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리기도 하는데, 한 번쯤 와서 보실 만한 축제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면서 느껴졌어요. 네. 이번에 좀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의료 정책 1호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옥천군 역시 초고령화 사회고 또 열심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우선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를 모토로 일찍부터 내세웠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이 복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했지만 특히 의료 복지에 대한 네.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해서 보면 베버리지가 얘기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노인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옥천이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보건 당국 관계관들이 최선을 다해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 건강 보건 사업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 분야는 10개 분야가 평가가 있는데 10개 분야를 옥천군이 다 상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최우상 받은 거 있고 대상 받은 거 있고 우수상 받은 거 있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시책이나 공약이 나오시기 전에 이미 저희들은 이 치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마다 가서 치매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예를 숫자 맞추기라든가 그림 그리기라든가 미로 찾아가기라든가 이 짜 맞추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약 처방을 통해서 그분들을 또 하고, 또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당시 보면 아마 충북 비율이 13.8%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치매 확인율이, 그 준비를 이제 조사한 일이. 저희들은 조사를 41.9%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을 다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추진한 걸로 해가지고 특히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저소득층은 94.3%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했지만, 전국의 47개 지방자치단체, 네. 17개의 이제 광역단체는 비롯해서 대도시죠. 대도시는 의료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에 충주의료원이 있고 청주의료원이 있듯이. 네. 그런 의료원이 있는 곳에는 이미 치매 그 기본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시군 단위 중에서 대단위가 아닌 곳은 그게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준비를 미리 해왔지만 정식적인 치매 안심센터를 네. 금년 11월에 개장하기로 하고, 아마 제일 먼저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발표하시자마자 저희들이 이제 그 준비를 갖춰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저 우리가 보건당국에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전문적인 요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김영만 옥천 군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뭐 군정 전반적인 다 훑어봤는데요. 그 옥천군 하면 뭐 포도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게 있어요. 이원면이 아주 묘목으로 유명한데.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원면이 전국 생산량이 지금도 70% 차지하고 있나요? 생산량은 한 50%, 50%. 네. 거래량이 70%. 거래량 70%.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시정 도지사께서 옥천군을 방문해서 지난 5월 18일 날 방문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옥천군의 국립 옥천 묘목원 장소는 당연히 이원면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준비 사항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이 이 일각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은 댐 주변 자연 환경 경관에 대한 부분의 생태에 말하자면 그 부분을 강조하신 부분이 공약에 있습니다. 그 하위 단계의 세부 사항에 이제는 세계 리우 조약에 우리가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또 산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식물,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강조한 데다가 묘목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자. 이렇게 이제 돼서 우리 18회째 열린 묘목 축제 때 자, 이 옥천의 묘목이 국내적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고 몽골과도 협약을 했고 심지어는 청주시하고도 1,004만 그루 심기 MOU 체결을 5기 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북한에도 2차례에 걸쳐서 2001년, 2000년에 걸쳐서 묘목을 보냈습니다. 약 6만 그루를 보냈고 강원도 양구 이쪽에 산불 났을 때도 우리가 적지 않은 묘목을 보낸 바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종자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종자에 대한 부분을 빼앗긴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묘목유통센터라든가 일양산 묘목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돼서 이 묘목도 이제는 재미있는 것이 다 택배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묘목도 잠을 재울 수가 있고요. 또 여름에 싹을 틔울 수도 있습니다. 애기네요. 네,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무균묘에 대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왕이면 하나의 좀 세계적인 하나의 문제를 만들자 해서 그날 묘목 3개와 선포를 했습니다. 각계각층을 초빙을 해서. 그러고 이제 지난 23일 날 우리 고규창 행정부지사가 필두로 되셔가지고 우리 옥천 이원 묘목센터에 오셔서 각계각층 중앙 부처에 있는 관계관들 다 모이고 학자들 모여서 거기에 대한 우리 그 어떤 심의 전문 어떤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자문회의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이제 29일 날 6월 29일 날 저는 이제 중앙에 국가 그 어떤 정책인수위원회 거기를 방문해서 그날 이제 묘목원 설립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그 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국가 국비가 한 1,000억, 지방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최악의 경우는 뭐 국가에서 당연히 도와주실 거라 보지만은 잘 안 되면 저희들이라도 추천을 해서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나가서 묘목 엑스포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빚 없이 살림한다는 것 자체 정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지만 요즘은 워낙 경기 불황에 내수 침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관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네,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농업인 네. 또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의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옥천에는 3,200여 개 되는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경주 불국시장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전국 모범 전통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전통시장 이 현대화 사업은 거의 마쳤습니다만은 그 밖에 영세 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간에 그분들이 이제 어렵게 지내면서 빚진 부분에 이자에 대한 2차 보전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사업장의 현대화라든가 또는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금년 들어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차 보전에 대해서는 185개 가게에 1,400만 원 정도 이자 보전해줬고, 또 21개 가게에는 개보수 사업으로 2억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예산을 있는 대로 잘 지원을 해서 찾아오는 분들로 하여금 옥천의 상공인들의 어떤 모습이 좀 깨끗하고 네. 또 가격 저렴하고 아주 품질 좋은 그런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 가장 핵심 정책이 보니까 일자리 늘리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옥천군도 이번에 이제 일자리 문제가 뭐 워낙 국가적인 과제다 보니까 이제 각 시군에서도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설명을 드리려면 한 32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창조 경제, 일자리 네. 창출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만 해도 1,2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또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 군민 행복 일자리 사업, 또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이분들을 그 일자리를 주는 부분들을 구별해서 하면서 창업 박람회도 하고 또 취업 박람회도 하고 또 저희들은 취업 일자리 지원 센터를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 매칭되는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게 좋은 것이, 지금은 보면 서로가 찾는 그러한 필요한 요건을 가진 사람들끼리 말 그대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서로 만나서 면담을 하게 해서 미스 매칭을 해결해 주면 그것이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257명 정도가 취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한 30-40명을 하다가 이번에 늘고서 한 60명을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부족할 정도예요. 저희들 사실은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금 숙제로 있습니다, 옥천은. 네. 실제로 실업률은 거의 없어요. 요새 젊은 층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잘 안 가려고 하죠. 네. 그래서 문제죠. 네.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지금 주력을 두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기 벨리라든가 해서 들어온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에이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 한 156명이 근무를 하는데 전부 다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런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청년 중심이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임 연령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을 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서 일자리도 일자리고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사실 그동안에 92개 국가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해서 768억 3천만 원을 확보를 한 바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 도립장에서부터 우리 어린이집까지 전부가 이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범 사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워낙 달변가셔서 저희가 중간에 끼어들 틈이 없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옥천 군민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저 인권 선언하는 날 98 기념회 때 인권상을 받았고요. 또 청렴상도 받은 바가 있고 공감상을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군민들과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로 저는 생각을 하고, 82개 종목에 대한 옥천 군민들이 상을 받은 부분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가끔 저희 신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담 속찬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농부 아사 침골 종자라고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 내년에 심을 씨앗만큼은 베고 잔다 했습니다. 우리 미래 지금 어렵습니다. 현재 보면 젊은이들의 문제에서부터 취업 문제, 경제 문제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미래에 대한 꿈, 희망은 절대로 우린 없애면 안 됩니다. 희망만큼 반드시 가지고 옥천 군민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족도시로서의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김영만 옥천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